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광고 퍼포먼스 2팀 이혜진 대리. 정원준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이제 스포츠웨어 검색 광고를 운영할 때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지 접근법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스포츠 브랜드 웨어에 대한 마케팅 온라인 광고를 집행하기에 앞서서 이제 다른 여타 패션 브랜드들과 어떤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요. 일단 스포츠 마케팅에서 이제 다른 여타 패션 브랜드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 저는 두 가지가 스폰서십이랑 네. MVC 마케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 일단 스폰서십은 패션에서 일단 스폰서십 이제 패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디자인을 제외하고도 중요한 게 브랜드의 이미지, 고급화 전략에 의한 어떤 이미지를 쌓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패션 브랜드가 네. 그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모델이 입고 광고에 나왔냐가 브랜드와 상품의 디자인 이미지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스포츠웨어는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기능성이 구매를 결정하는 큰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기능성은 이제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델이 입고 나오고 어떤 얼마나 디자인이 이쁘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는 이제 눈으로 보여주지만 스포츠웨어에서의 중요성은 또 기능성도 디자인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기능성 눈으로 보여지는 요소가 아니라서 어떻게 그거를 강조할 수가 있느냐, 그게 바로 스폰서십인데요. 네. 여러 소재와 소구점들을 사용하면 강조하잖아요. 이제 TV에서 이제 광고를 한다든지 스포츠웨어를 판다든지 할 때는 이제 막 안에 스팀을 싸가지고 얼마나 통풍성이 좋은지 이렇게 강조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소재나 소구점을 사용해서 강조하고, 실제로 거기에 리소스나 인적 자원도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쓰고 돈도 많이 쓰고 하는데, 근데 이제 스폰서십을 잘해가지고 실제로 프로 선수가 입고 광고에 나오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그 선수가 경기에서 착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프로 선수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스포츠웨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실용성이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퍼포먼스를 사용할 수 있을지 보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광고에 입고 나오거나 특히 경기에서 착용을 하게 된다면은 그건 이제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TV 광고, 쇼핑몰 이런 데 쪽에서 스팀을 싸가지고 이런 얼마나 좋은 소재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기능성이 얼마나 좋다든지 이렇게 스판성을 이렇게 보여준다든지, 네.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이제 스폰서십 하나만으로 그런 부분을 녹여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스폰서십이 다른 패션 브랜드들보다 스포츠웨어에서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침 제가 오늘 입고 온 옷이 드라이핏 그쵸. 옷인데요. 네. 그럼 이러한 소재는 또 어떻게 녹여볼 수 있을까요? 이제 스포츠 브랜드를 하게 되면은 이제 보통 근데 드라이핏 같은 경우에 등산을 하거나 네. 그런 이제 활동적인 거를 많이 할 때 이제 쓰곤 하는데, 이제 등산을 하는 연예인들을 쓸 수도 있지만, 근데 사실 등산이라는 게 유명한 사람이라고 스포츠 선수라고 하기에는 사실 없잖아요. 네. 유명한 그 등산가들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여러 스포츠로서 이제 팬들이 열광하고 그런 브랜드적인 그런 선수들은 스포츠 스타는 없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유명한 배우나 그렇죠. 모델, 아이돌들을 사용하면서 활동적인 이미지의 모자를 쓰고 산악 모자를 쓰고 직접 산에 올라가는 모습을 CF에 많이 녹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네. 요즘 러닝도 많이 뜨고 있는데요. 혹시 러닝에서도 중요한 러닝화, 특히 카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많게 느껴지고 계시는데, 혹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카보나가 어떤 게 요즘 이슈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최근에 러닝화가 많이 비싸졌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카보나나 요즘 종류들도 너무 많이 다양한데, 입문자나 중급자나 이제 러닝을 마스터했다, 오래 되셨다는 분들의 이제 따라서도 그 러닝화에 대해서 좀 차이가 많이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부정적인 이미지라고 하면은 사실 그 기능에 대한 값어치를 못한다거나, 러닝을 해도 잘못된 자세나 아니면 러닝화에 맞지 않는
본인의 러닝의 습관에 좀 부적절한 러닝화를 고르셨을 경우 가격 대비 그 효율을 많이 느끼지 못한다. 오히려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도 있고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이제 이 러닝도 엄청 스포츠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요. 자세부터 해가지고 체력 이런 게 엄청 중요한 스포츠인데 네. 정말 많이 배우고 많이 연구하고 해서 자세 같은 거나 체력 같은 것도 키우고 해야 되는 그런 운동인데 사실 국내에서는 사실 러닝에 대한 이미지가 약간 좀 보여지는 게 강한 식으로 이렇게 마케팅을 하는 게 많더라고요. 연예인들이 그 러닝 옷이나 러닝화를 신고 이렇게 달리기 하는 모습이나 도심에서 이어폰 끼고 하는 약간 좀 패션적인 그런 이미지를 쌓으려는 그런 부분들이 마케팅에서 굉장히 많아가지고 네. 사실 기능적 요소를 많이 나타내고 스폰서 정말 스포츠 러닝 선수가 나와가지고 뛰고 그런 거를 보여주면 좋겠지만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웨어에 대한 판매량이 목적이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것도 많이 중요할 것이고 어떤 브랜드 가치를 보여주냐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마케팅은 사실 원재료비보다 마케팅에 큰 돈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좀 가격에 비해서 기능이나 이런 것보다는 사실 기능이 너무 좋고 마케팅을 잘했어도 사실 누가 어떤 어떤 CF에서 어떤 모델이 착용했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주로 신냐 디자인적인 요소를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구매할 때 많이 보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조사에서 기능보다는 조금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하기 때문에 가격에 비해서 기능성이 많이 떨어진다던가 네.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러닝도 정말 스포츠 선수들이 해당 종목의 스포츠 선수들이 입고 나오는 것처럼 신고 보여주고 실제 경기에서 신는다고 하면은 그런 게 많은 마케팅적인 요소가 또 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모델이나 단순히 패션 쪽인 그런 부분을 집중하기를 벗어나서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선수들이 착용하는지 그런 부분을 좀 더 부각시킨다면은 이제 러닝 카보나 같은 경우도 가성비가 많이 떨어진다고 가격 대비에 기능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는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예, 소비자들이 조금 더 이제 현명하게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포츠 선수들을 써가지고 스폰서십을 하게 되면은 기능성이나 이런 성능 알리기에 더 이상 힘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패션 브랜드는 정말 브랜드 이미지만 잘 쌓으면 돼가지고 단순히 유명한 모델이나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브랜드와 잘 어울리는 모델을 쓰고 그러면 실제 판매 성과가 올라가지만 스포츠 브랜드는 정말 인지도와 실력이 높은 선수, 정말 브랜드와 어울리는 선수도 중요하지만 정말 인지도와 실력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 선수가 입었던 옷, 이 선수가 착용했던 그런 제품들 내가 착용하면은 나도 저 선수만큼은 아니지만 저 선수에게 준하게 실력이 많이 상승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내포하기 있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정말 브랜드와 어울리는 그런 모델이 아니더라도 정말 그 한 분야에서 한 종목에서 정말 통달한 선수를 사용한다면은 소비자들도 그런 심리적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정말 기능이 좋구나 정말 저거는 실제로 그 스포츠를 함에 있어서 가장 효과가 좋은 상품이구나 라는 거를 그 모델이 쓴다는 것만 자체만으로도 그런 이미지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스폰서십은 진짜 스포츠 마케팅에 있어서는 다른 여타 패션 브랜드들보다도 더 부각되는 특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모델 기능성의 중요성,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과가 올라갈 거란 심리적 요소.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포츠 마케팅에 있어서 스폰서십은 정말 떼놓을 수가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MVC 마케팅이라고 있어요. MVC 마케팅이 뭐죠? MVC가 한국말로 해석하자면 매복이란 뜻인데 이제 매복 마케팅이라고 해서 네.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어떤 스포츠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네. 월드컵이 될 수도 있고 올림픽이 될 수도 있고 동계 하계 이런 최근에 또 파리 진행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하계 올림픽, 파리 네. 하계 올림픽 진행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올림픽 같은 경우나 이제 월드컵 같은 경우 정말 이제 큰 스포츠 이벤트들이 있는데 이런 스포츠 이벤트에 이름을 표시하고 본인들이 광고를 자사해서 광고를 할 때 그런 스포츠 이벤트 파리면 파리 올림픽을 이름을 표시하고 광고를 진행하려면 그 해당 스포츠 이벤트의 공식 스폰서가 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고서 파리 올림픽 공식 스폰서가 아닌데 우리 광고에 파리 올림픽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러면 그거는 불법입니다. 네. 네, 저작권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고
그래서 하지만 이런 전 세계가 열광하는 스포츠 이벤트들은 스폰서십을 하려면 천문학적인 가격이 지불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스포츠 브랜드들이 MVC 마케팅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MVC 마케팅이 예로는 2018년도에 평창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국내에서. 네. 그때 이제 모 텔레콤 회사에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피겨스케이팅 선수를 쓰면서 네. 함께 평창 응원하기라는 그런 소고점을 사용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논란이 참 많아요. MVC 마케팅이 참 논란이 많은 마케팅인데 왜 논란이 많죠? 이제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거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매복 마케팅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거라서 근데 이제 평창 올림픽인데 평창을 응원한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 사실 그 평창 올림픽을 대놓고 나타내는 게 맞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은유적으로 저작권 들릴 수 있다. 네, 은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건 너무 직접적인 거라서 네. 어디까지가 허용이 가능하고 어디까지가 불가능한지에 대한 그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논란이 많았었고 그래서 사실 이게 도덕적 관점에서 저작권의 상표를 해치지 않고 이걸 나타내야 되는데 너무 이런 뭐 해당 지역에 대한 이름을 썼다는 뭐 파리 함께 응원하기 이런 단어를 쓰고 하면은 이거는 공식 스폰서십에 천문학적인 가격을 지불하고서 진행을 하는 그런 브랜드들에 대한 사실 이게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잖아요. 자기들은 엄청난 비용을 들고 공식 스폰서가 됐는데 단순히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창 올림픽에서 유명했던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선수를 사용해서 그렇게 네. 하게 되면은 사실 이건 스폰서가 되지 않고도 해당 올림픽에 대한 공식 스폰서를 하는 것과 같은 마케팅 효과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 명확하게 허용이 돼야 된다라는 거 아직까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네. 그렇다고 MVC 마케팅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MVC 마케팅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정말 기준이 모호하다. 예, 그쵸. 이제 대신 공식 스폰서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는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예시로는 이제 이거는 논란은 아니에요. 논란은 아니고 MVC 마케팅을 가장 잘 활용한 국내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축구 좋아하시나요? 네, 보는 거 좋아합니다. 축구 많이 보시죠. 근데 네. 축구를 많이 보시게 되면은 특정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기업 중 하나인 은행에 네. 대한 네. 광고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전광판에도 나타나고 그다음에 TV CF 중간중간 뭐 하프타임에도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스포츠 축구 스폰서십에 가장 진심인 국내 기업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모 은행에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 있죠. 네. 네, 손 선수를 이용해 가지고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곤 해요. 그래서 이제 C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축구 경기에서 전광판을 사용하는 거는 해당 경기의 금액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공정한 광고지만 이제 어떤 MVC 마케팅을 그 은행이 사용했었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축구 올림픽 기간이나 월드컵 기간 항상 축구를 많이 하는 그런 시즌이 있잖아요. 월드컵 네. 기간이든 그때 그 가장 유명한 선수가 이제 드리블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드리블하고 다 제치고 모든 선수들 제치고 슈팅을 넣어서 골을 넣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선수가 입었던 유니폼에는 어떤 마크도 없어요. 어떤 마크도 없고 정말 하얀색이 그냥 어떤 이벤트에 대한 그런 뭐 상호명이나 이런 아무것도 없이 일체 언급이 없이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브랜드 그 은행 모 은행 이미지만 딱 뭐라 하죠? 심볼이요? 단어, 네 심볼하고 네. 단어만 딱 나타내가지고 그 특정 이벤트에 대한 대중들이 열광하는 그런 스포츠 이벤트를 그 적절히 광고 속에 녹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해당 브랜드는 대형 이벤트에 대한 대중들의 열정과 기대에 관심도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그래서 실제 브랜드의 이미지와 판매량을 높이는데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MVC 마케팅이 사실 이게 완전 잘못됐진 않지만 방금 말씀드린 모 은행처럼 진행을 하게 되면은 공식 스폰서십에는 가치를 훼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벤트나 이슈 등에 가장 잘 녹아들어서 광고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스포츠 마케팅의 또 특출난 그런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 MVC 마케팅 매복 마케팅인데 이제 도덕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도덕적 관점에서 저작권이나 상표권을 해치지 않고 공식 스폰서십에 대한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이벤트 너무 긴가요? 좀 한번 정리를 네. 해볼까요? 이벤트나 이슈 등에 가장 잘 녹아든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네. 또 이제 꼭 스포츠 이벤트뿐만이 아니더라도 특정 뉴스나 이슈 등이 있었을 때 또 이 부분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제가 집행하는 광고 중에 하나 테일러메이드가 있잖아요. 네. 이제 테일러메이드가 골프 브랜드인데 네. PGA 투어 이제 또 골프에서는 PGA 투어라고 이제 월드컵 비슷한 그런 대형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네, 그때 이제 스코티 셰플러라는 선수가 그 PGA 투어에서 우승을 했어요. 근데 그 우승을 했는데 그 선수가 그러면 우승을 했으니까 착용한 모든 상품들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거기서 사용했던 드라이버가 그 테일러메이드의 특정 드라이버를 사용했었는데 그때 이제 실제 이번 연도 1분기였어요. 그때 1분기였는데 그때 검색량이 급상승을 한 거예요. 테일러메이드에 대한 검색량이. 네. 그래가지고 1분기에 이렇게 평탄한 그래프를 그리다가 갑자기 1분기 팍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좀 내려오긴 했는데 네. 그때 이제 남성 드라이버 판매 순위 1위를 기록하고 1분기에 그 다음에 여성에서는 3위를 기록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꼭 이벤트뿐만이 아니고 뭐 이것도 이벤트지만 이슈에 더 가깝죠. 우승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화제성을 잘 이용해가지고 이제 파도가 얘 왔을 때 노를 젓는다고. 그쵸. 네, 이제 이런 이슈가 됐을 때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거나 아니면 해당 상품이나 아니면 다른 네. 스포츠웨어에 대해서 이제 네. 광고비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해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이런 것도 MBC 마케팅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잘 사용해서 특정 이슈나 이벤트 등에 얼마나 잘 녹아드냐 이게 스포츠 마케팅, 웨어 스포츠 브랜드의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말씀해주신 부분을 네.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녹여낼 수 있는지 혹시 키워드 설정이나 그룹핑 같은 타겟에 대한 얘기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그럼요. 근데 이제 스포츠 웨어잖아요. 저희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네. 그래서 스포츠 웨어이기 때문에 파워링크에 관한 얘기는 진행을 하지 않을 거예요. 네. 파워링크는 파워링크는 너무 스포츠 웨어 쪽으로 하게 되면은 그냥 브랜드 이미지 네. 인지도를 높이는 데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네. 파워링크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을 거고 오늘은 브랜드 검색과 쇼핑 검색에 네.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전문가시잖아요, 또 그죠? 브랜드 검색과 네. 그다음에 쇼핑 검색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함께 같이 모셔서 이렇게 라이브를 원주님도 진행해드려요. 전공자시잖아요. 저는 쇼핑 검색 전공은 아니죠. 스포츠. 스포츠 경영학과이기 때문에 네. 스포츠지만 뭐 쇼핑 검색 거의 뭐 학과를 졸업하셨던 수준으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브랜드 검색을 말씀을 드릴까요? 네. 네. 브랜드 검색 특징 어떤 게 있을까요? 브랜드 검색은 일단 네이버의 브랜드를 검색 시 최상단에 노출되는 구자인데요. 뭐 아까 말씀해주셨던 프로모션과 같은 소재를 녹여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화제성 뭐 예를 들어 어떤 유명한 자기 자사 브랜드의 모델로 있는 모델 선수가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어떤 화제성이 있다고 하면 뭐 월드컵 우승을 했다던가. 월드컵 우승을 했으면 월드컵 우승한 누가 광고하는 무슨 브랜드 이런 식으로 소재에 노출할 수 있고 그 브랜드의 모델이니까 그 모델이 사랑하는 아니면 그 모델이 주로 착용하는 뭐 이런 식으로 노출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프로모션 혜택과 같은 또 소재를 노출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입는 이 드라이핏 지금 뭐 이벤트 기간 한정 내에 몇 % 한정 이런 거를 브랜드 검색 시 최상단에 띄워서 이제 신규 고객까지 유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상단 노출을 해서 이제 브랜드를 직접 검색한 거죠. 관심이 있으신 분이죠. 네. 네, 뭐 정보를 얻고 싶었을 수도 있지만 정말 해당 제품을 보거나 구매하기 위해 그런 의도를 가지고 네. 유입한 고객이 많아요. 네, 그래서 자사명에 대한 검색이기 때문에 실제 해당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유저가 적극.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유입량 가장 큰 관심이 높은 고객의 유입량이 많기 때문에 자사명을 검색해도
자사명 검색했을 때 전환될 확률이 가장 높은 검색이잖아요. 자사명 브랜드를 검색했다는 거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네. 왜냐면 브랜드 어떤 옷이 있나 그냥 보러 왔는 걸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은 뭐 요즘 할인하는 거 없나 보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궁금해가지고 검색을 했던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브랜드 검색을 또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자사명을 검색해도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탈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브랜드를 진행하는 신제품, 현재 우리 브랜드에서 어떤 신제품을 내놨는지, 그다음에 프로모션 어떤 이벤트를 진행하는지, 또 그다음에 어떤 제품이 할인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소구점들을 검색 광고에 브랜드 검색에 녹여가지고 구매 의사가 있는, 우리 브랜드에 관심이 있는 그런 고객들의 발목을 잡는 맞습니다.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웨어 브랜드 검색에서는 사실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아마 아실 만한 대형 브랜드가 주로 이루기 때문에 아마 브랜드 검색을 진행하시게 된다면 자사의 브랜드를 알리는 그런 인지의 소재가 아니라 말씀해주신 뭐 신제품 출시와 같은 그런 소재를 노출하는 게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신제품에 뭐 어떤 모델이 착용했나, 이것도 소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브랜드 검색도 사용하고 있는 모델, 네. 그 신제품을 착용하고 있는 그 모델의 전신샷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소재에 녹여가지고 브랜드를 광고할 수 있다면은, 그럼 이제 브랜드 검색을 가장 활용을 잘 하고 있지 않나,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검이 브랜드 검색이 소재가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이냐, 눈에 보이는, 사실 검색은 했지만 배너 광고의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주기적인 소재를 교체해서 새로운 이벤트들이나 할인 아니면 신제품이 나왔을 때 그 부분을 알려줄 수 있게 하고, 여러 테스트, 어떤 소재가 가장 효율이 좋았는지 테스트를 거치고, 그렇죠. 스폰서십과 이벤트에 관련한 최신 정보들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꾸미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사의 브랜드의 상품만 구자가 왼쪽, 가운데, 오른쪽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모두 다 자사 제품의 그냥 기능성 아니면 뭐 그냥 디자인을 강조한 그러한 소재보다도 중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가격적인 혜택을 넣어서 기능, 뭐 디자인, 가격 이렇게 세 가지로 영역을 나눠서 기획해서 노출시키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뭐 브랜드 검색 기획까지 저희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혹시 필요하신다면 상단에 연락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스폰서십 멤버십 마케팅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스포츠 이벤트, 스포츠웨어이기 때문에 특정 스포츠 이벤트들이나 그런 이슈들이 있었을 때 그 부분을 민감하게 반응해서, 만약에 축구 이벤트가 있었다 그러면 네. 약간 축구 경기장 비슷한 그런 소재를 넣을 수도 있는 그쵸. 거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민감하게, 그런 최신 정보들을 민감하게 반응해서 꾸미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네. 그 스포츠웨어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신 이벤트 등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소재 노출, 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 검색 정도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쇼핑 검색에 네. 대해 말씀을 드릴까요? 네. 쇼핑 검색 어떤 특징이 있냐? 파워링크와는 달라요. 그쵸. 어떤 차이가 있죠? 예, 파워링크랑은 다르게 키워드 입찰 방식이 아니에요. 네. 입찰이 아닌 상품 입찰. 네. 그렇죠? 네. 어떤 상품이냐에 따라서 검색어를 설정할 수는 없는 건 아니지만, 네. 네, 키워드 그 해당 검색어의 키워드 입찰하는 방식이 아닌 어떤 상품이냐에 따른 입찰이기 때문에 해당 상품이 검색량이 많으면은, 만약 이런 드라이핏이 검색량이 많으면은 입찰가가 올라갈 수 있겠고요. 그쵸. 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파워링크랑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쇼핑 검색? 쇼핑 검색은 일단 파워링크와 순서는 좀 다를 수 있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노출하는 자사가 그 유저가 검색하는, 소비자가 검색하는 키워드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키워드는 뭐 파워링크가 상단에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떤 키워드는 네이버가 판단했을 때 이거는 쇼핑 검색에서 주로 소비가 일어났다라고 판단이 되면 쇼핑 검색이 상단에 뜰 수도 있는데요. 일단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스포츠웨어에서는 브랜드의 영역이 사실 제일 큽니다. 그래서 자사 브랜드를 포함해서 이제 검색하시는 경우가 많고, 뭐 저희가 드라이핏을 하더라도
그냥 드라이핏 검색하지 않아요. 대부분 무슨 브랜드의 드라이핏 아니면 모델명을 정확하게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모델 번호 뭐 001BH 어떠고 저쩌고 이렇게 모델 품번을 입력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실 벤더사가 많기 때문에 벤더사 경쟁에 대한 싸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자사 브랜드 같은 경우 이게 벤더사로 빠지지 않게끔 자사 브랜드에서 특히 자사몰에서 쇼핑이 일어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구자가 바로 쇼핑 검색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브랜드 이미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스포츠 웨어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선수가 착용한 것 네. 그런 게 실제로 검색을 했을 때 검색이 가장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만약에 골프웨어면 땡땡땡 선수 착용, 네. 네, 이렇게 아니면은 누구누구 자켓 네. 이런 식으로 검색이 실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검색어에 같이 노출이 될 수 있게. 그러면 말씀해 주셨던 그런 키워드를 활용해서 쇼핑 검색 세팅 시에 또 이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거기 꼭 저희 상품 나타내는 이름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설정할 수 있는 부분 그 있잖아요. 노출용 상품명. 네, 맞습니다. 노출용 상품명에 거기에 이제 어떤 선수가 착용했다는 게 실제로 검색량이 많으면 그 선수의 이름을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아니면 모델의 이름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그렇게 해서 노출량을 증가시키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그 노출용 상품명 이외에 기본 상품명 같은 경우 어떠한 모델이 직접 착용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자사의 의류를 착용한 연예인이 사실 그 상품을 착용하지 않았다던가 아니면 모델이 아닌데 추천을 했다던가 등등 팩트가 아닌 내용으로 노출을 하게 되면 반려가 날 수 있는 이슈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팩트에 기반해서 사실 토대로 키워드를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스폰서십이 또 중요한 이유가 되겠네요. 그렇네요. 네. 공식 스폰서가 중요하다. 네. 스포츠 브랜드에서 어떤 스폰서를 사용하냐, 누구를 스폰서를 하냐가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 중 하나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브랜드명, 그 다음에 기능 혹은 특징 으로 검색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겠죠. 네. 네. 브랜드명과 아니면 뭐 해당 브랜드 뭐 나이키다 이런 나이키 자켓 네. 아니면 나이키 뭐 운동화 네. 네 이런 식으로 기능 혹은 특징 그쵸. 브랜드명을 먼저 쓰고 그런 식으로 검색이 가장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매를 어떤 해당 제품을 구매를 할 때 그런 식으로 검색을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브랜드 이미지 인지도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무래도 스포츠웨어이기 때문에 패션도 마찬가지지만 브랜드가 참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브랜드만 입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네, 근데 스포츠도 뭐 여러 브랜드 다 착용해보고서 본인에게 맞는 브랜드를 결정하겠지만 사실 저는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네. 저는 저뿐만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런데 네. 스포츠웨어는 아닐 수 있지만 축구화 네. 이런 그런 뭐 옷은 뭐 입든 큰 상관은 없겠지만 축구화 아니면 뭐 장갑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참 거기에 꽂혀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해당 브랜드에. 충성 고객이 많으시네요. 예, 맞아요. 충성국 로열티가 되게 네.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엔사 팬인데 네. 엔사 나이키 팬인데 네. 네, 해당 브랜드 축구화만 찾아요. 신제품이 뭐 축구화에 달아가지고 새로운 걸 찾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해당 브랜드에서 신제품을 찾고 네. 해당 브랜드에서 구분을 하고 분석을 하고 이제 어떤 게 나랑 잘 맞는가 비교를 해보기 때문에 네. 브랜드 인지도가 사실 스포츠 브랜드에서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패션은 해당 유행을 따라가는 게 있지만 아무래도 기능적인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포츠웨어는 기능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브랜드에 대한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해당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은 계속 구매를 하게 되는 그런 충성 고객이 네. 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또 브랜드 이미지가 가장 중요하다 예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제가 또 골프웨어 브랜드 대리점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네. 광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브랜드 대리점 같은 경우 브랜드 이미지는 높잖아요. 그쵸. 네, 브랜드 이미지는 굉장히 높아요. 만약에 내가 나이키에 뭐 여기 나이키 가산점 대리점을 뭐 운영을 하고 있다면은 내가 광고에 쓸 수 있는 예산은 많지가 않지만
나이키에 대한 브랜드는 뭐 거의 세계 최고급이잖아요. 스포츠웨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브랜드 이미지는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이미지는 높지만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노출되는 모든 키워드를 다 분석을 처음엔 해봐야겠죠. 그쵸? 해당 제품을 쇼핑 검색에 딱 올려놨을 때 어떤 검색어로 소비자들이 접근을 하는가 그런 검색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키워드를 분석을 처음에는 해보고 다 노출을 시켜보는 그런 전략을 선택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모수가 쌓였다. 그러면은 가장 노출과 가장 클릭이 잘 발생했던 검색어는 이거구나 라는 걸 확인해보고 근데 대부분 사실 스포츠웨어 브랜드가 그럴 거예요. 브랜드 다 키워드를 검색하고 들어오면은 클릭률과 전환율이 높아지지만 네. 사실 그냥 뭐 런닝 셔츠라고 했을 때 해당 우리 브랜드의 제품이 클릭이 될 확률이 많이 낮아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드 이미지는 높지만 대리점이어서 예산이 높지 않다, 광고 집행에 쓸 수 있는 돈이 많지가 않다 이렇게 하시면은 모든 키워드를 분석해 본 후에 보통 대부분 그럴 거예요. 브랜드에 대한 키워드를 먼저 검색하신 그런 소비자들이 가장 구매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키워드를 다 보겠지만 어떤 게 클릭률이 높고 전환율이 높은지 보겠지만 대부분 브랜드 키워드를 검색하고 왔을 때 구매율이 전환율이 제일 높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많지가 않다면 자사명을 제외한 다른 노출 키워드를 제외 키워드로 설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네, 쇼핑 검색의 이제 특징이 어떤 키워드로 노출이 되고 싶다라고 설정은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이 키워드로 노출이 되고 싶지 않아. 이 키워드는 제외할래.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노출에 비해서 클릭이나 전환 아니면 클릭은 나타나는데 전환이 높지 않다. 이런 키워드에 있어서는 그럼 이 부분 과감하게 노출하지 않을래. 네, 이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제외 키워드 관리 또한 되게 쇼핑 검색에서는 제외 키워드 관리가 중요하다. 네.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중요할까요? 스포츠웨어잖아요. 네. 뭐 다른 패션 브랜드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스포츠 브랜드이기 때문에 또 이제 패션웨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스포츠웨어도 네. 근데 이제 타겟 네. 설정 중요하죠. 네. 네, 타겟 브랜드 검색도 가능하고 쇼핑 검색도 가능한 게 타겟팅이기 네. 때문에 네. 타겟 타겟은 어떻게 잡는 게 효과적일까요? 이제 사실 이거는 제품에 따라서 제품군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떻게 맞아요. 생각하실까요? 이제 제품군도 마찬가지고 브랜드도 그렇지만 어떤 브랜드는 같은 종목이어도 어떤 브랜드는 저 연령층이 또 높을 수도 있고 그쵸. 해당 브랜드는 연령층이 좀 낮을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스포츠웨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어떤 종목이냐가 네. 제일 중요하죠. 네. 예를 들어서 골프다 이러면은 10대 20대는 많이 없을 거예요. 그쵸. 20대 후반 조금 있을 수 있지만 10대 20대에서는 대부분 그런 밸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30대에서 50대를 공략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축구 같은 경우에는 네. 10대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음.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네. 학교에서도 좋은 축구화 진짜 몇십만 원짜리 축구화를 신고 점심시간에 이렇게 달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1030을 무시할 수 없다. 이제 아무래도 축구 같은 경우에 40, 50대가 넘어가면 정말 잘하시는 베테랑 분들은 계속 하시지만 아무래도 이제 연령대가 그렇게 되다 보면은 축구는 좀 이제 많이 벗어나고 이제 아무래도 직접 하기보다는 뷰어로 많이 바뀌기 때문에 네. 관중으로 많이 바뀌기 때문에 타겟팅을 할 때 어떤 종목이냐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겠네요. 종목. 네.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드라이피즈나 러닝 셔츠나 러닝 웨어들은 어떻게 타겟 연령대가 되면 좋을까요? 일단 제품에 따른 디자인도 저는 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 뭐 여성 핏 이러면 2040 여성이 될 수도 있고 뭐 넉넉하게 와일드 핏이다 하면은 뭐 남성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제품군이다. 이게 좀 디자인에 따라서 좀 세부적으로 나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러닝 같은 경우에 사실 20대에서 40대가 가장 이제 니즈가 가장 크기 때문에 저 같아도 일단 연령 딱 러닝이라는 걸 들었을 때 뭐 성별 이런 거 다 떠나서 저는 20대부터 40대 타겟에 맞추겠다라고 네.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같은 역시 러닝 종목에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종목이냐를 먼저 아신 후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브랜드가 어떤 타겟한테 많이 인지도가 높고 어떤 타겟한테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오느냐 이런 종목을 먼저 알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네. 혹시 지금 자사
광고 집행 중이신 자사 브랜드의 타겟을 아직 잘 모르신다 하시면 네이버 다차원 보고서로 최근 뭐 몇 년, 2년까지 최대 2년까지 가능하거든요. 다차원 보고서를 활용하셔서 소비자의 타겟에 대해 한번 분석해 보시고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저는 또 광고 집행하는 데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다차원 보고서를 통해서 여태까지 진행했었던 우리 광고가 어떤 로우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네. 네, 거기서 어떤 타겟, 연령, 성별, 지역이 다 나오기 때문에 어떤 타겟에서 우리 브랜드가 가장 검색이 잘 됐고 가장 노출 전환이 잘 일어났는지를 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재 광고를 집행하시는 분이시라면 네. 다차원 보고서를 통해서 타겟 설정을 또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높지 않은 소상공인이나 이제 개인 사업자분들이 다차원 보고서를 활용하면 더 좋겠네요. 네. 네, 왜냐하면 우리 브랜드가 대중에게 얼마나 알려져 있는지에 따라서도 또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대형 브랜드의 뭐 대리점이라면은 굳이 다차원 보고서를 볼 필요도 없이 우리 브랜드에 대한 그 검색만으로도 알 수 있겠지만 그렇죠. 자사 개인 사업자 분이시거나 아니면은 정말 지금 브랜드를 키워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광고를 집행해 보신 후에 다차원 보고서를 보고 타겟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집행하는 브랜드인 경우에는 타겟을 넓게 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우리가 목표하는 뭐 우리 브랜드는 뭐 러닝 브랜드이기 때문에 2040에 집중할 거야라고 했지만 사실 뭐 그 스파이더라는 브랜드도 네. 있고, 네 10대 갑자기 10대에게 어떨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보고서 네. 처음에는 타겟을 굉장히 러프하게 잡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전환 클릭이 잘 나타나는구나 라고 파악을 하시면은 그때 타겟을 조금씩 좁혀나가면서 네. 우리 브랜드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나 인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타겟을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종목에 따른 타겟 설정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이 정해졌다. 그러면은 이제 상품을 봐야겠죠. 우리 네. 브랜드에서 신제품이 어떤 게 나왔는지 제품을 보고서 이제 연령과 성별을 또 나눌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제품을 봤을 때 좀 약간 좀 가볍고 좀 약간 그래 스포츠웨어지만 되게 디자인에 신경을 썼다. 네. 디자인에 많이 신경을 썼다 하면 연령이 아무래도 낮아질 수가 있겠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좀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녀가 모두 하는 거기 때문에 여성 브랜드 제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이 제품은 여성 타겟을 노리고 만들었다 하시면은 네, 여성으로 집중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종목에 대한 타겟 설정이 가장 중요하고요. 종목이 정해졌다. 네. 그러면은 어떤 브랜드에서 우리가 어떤 브랜드고 그거를 알고 어떤 제품을 지금 가장 노출 많이 시키고 싶은지에 네. 따라서 이렇게 타겟을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냥 더 말씀해 주실 거 있나요?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던 타겟과 연령에 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여성분들 중에서도 저도 그렇지만 허리 라인이 이렇게 들어갔거나 너무 핏한 제품은 사실 원치 않을 경우가 있어요. 스포츠웨어 제품이라 이렇게 활동성도 사실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일단 첫 번째, 제가 편해야 되는데 여성 디자이너 같은 경우 너무 슬림한 체형으로 나왔다던가 너무 핏하게 떨어지면 오히려 남성분에서 제품을 찾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제품의 경우에는 너무 여성을 배제하고 노출시키면 저희 같은 여성 소비자에 대한 매출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좀 러프하게 잡아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브랜드마다 같은 뭐 골프웨어여도 브랜드마다 뭐 양쪽에다가 다 남성용품도 있고 여성용품도 있는 다 뭐 브랜드마다 다 있겠지만 네. 사실 진짜 브랜드마다 남성에게 인기가 많은 브랜드가 따로 있고 여성에게 인기가 많은 브랜드도 따로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나 상품에 대한 인지도를 어느 층에다가 알릴 것인가 네. 또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연령대나 이 성별에 대해다가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시고 그렇게 제품을 처음부터 만드셨다면은 그쪽에 타겟을 잘 잡아가지고 그쪽 타겟에 그 목표한 타겟에 가장 잘 어떤 식으로 소구점을 노출시키느냐 그것도 되게 중요한. 네. 결국 좀 브랜드마다 노출해서 소비자에게 브랜딩 되어지는 그 이미지가 방향이 다른 거기 때문에 네. 브랜드마다 그런 이미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타겟과 이런 연령 성별에 따른
지향성도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네. 뭐 그렇긴 하지만 비중을 사실 둘 수가 있잖아요. 가중치를 입찰 가중치를 설정할 수가 있기 그쵸, 때문에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목표했던 타겟에는 조금 더 돈을 쓸 수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모든 타겟에 일단 집중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네. 가중치 가중치 얼마나 가중을 두느냐 무게를 두느냐는 바뀔 수가 있겠지. 설정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일단 네. 모든 타겟에게 노출을 해본 후에 우리 브랜드가 사실 우리가 이런 전략을 짰지만 이런 브랜드 이미지가 된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쵸. 네. 뭐 노스페이스가 뭐 일진들의 그런 웨어가 그쵸. 될 거라고는 노스페이스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거기 네. 때문에 네. 요즘은 아니지만 몇 년 전에 스파이더도 마찬가지고요. 그쵸. 예. 그래서 우리 브랜드가 노리는 그런 방향성이 꼭 그런 우리가 원하는 방향성대로 흘러갈 거라는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모든 그래서 더더욱 마케팅이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어떤 모델을 또 어떤 스포츠 선수나 어떤 모델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모델에 대한 동경을 갖고 있는 특정 또 타겟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타겟을 만약에 우리 목표 타겟이 이쪽이다 하면은 이쪽 타겟이 가장 우러러보는 그런 그쵸. 스포츠 선수나 모델이 누굴까를 네. 파악을 해보시고 스폰서십을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좀 브랜드 저희가 스포츠웨어 네.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스포츠웨어라고 했지만 축구화도 스포츠웨어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골프 드라이버 아까 말씀드린 것 네. 골프 드라이버도 뭐 스포츠웨어 쪽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꼭 이제 스포츠웨어 같은 경우에 모델 선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네. 정말 아까 뭐 스포츠 선수가 아니더라도 뭐 배우나 네. 모델들이 나와가지고 홍보를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또 이제 스포츠웨어 속에서도 축구화 이런 거는 사실 어떤 연예인이 쓰냐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어떤 축구 선수가 신고 스포츠 드라이버 골프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수가 이 드라이버를 사용했냐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패션 이런 의류 쪽에서는 모델을 잘생기고 아니면 우리 브랜드랑 잘 맞고 예쁘고 그런 모델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퍼포먼스를 나타내는 뭐 끝이라 그러죠. 네. 이제 뭐라 그러죠? 이제 그러니까 정말 스포츠에 가장 직결된 퍼포먼스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제품들 축구와 뭐 드라이버 퍼터가 됐을 때 네. 그런 것들은 정말 이제 스포츠 선수를 스폰서십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꼭 정말 옷이 아니면은 그러면은 이제 정말 중요한 뭐 탁구채 네. 이런 것들은 꼭 스포츠 선수 해당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을 쓰는 게 모델이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비쌀 수는 있겠지만 네. 네, 좋은 스폰서십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스포츠웨어 브랜딩에 대해서 마케팅 전략 주로 뭐 네이버 브랜드 검색이랑 쇼핑 검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자세하게 오늘 사실 라이브 시간 정해졌잖아요. 네. 그래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저희가 전달을 드리지 못해가지고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또 자세하게 저희 위에 상단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다 컨설팅 해드리고 데이터 분석하고 인사이트 도출해서 전략 짜서 저희가 기획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자세하게 연락 받고 싶으시면 상단에 연락처를 전달 부탁드립니다. 예, 편하게 상담해 주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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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좋습니다. 저희 또 내일 10시 오잖아요. 맞아요. 내일 10시에 저희가 또 라이브가 있고 내일의 주제는 오늘 스포츠웨어와 다르게 유아업종 관련해서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내일 오전 10시도 라이브 시청 꼭꼭 부탁드립니다. 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고 퍼포먼스 2팀 이혜진 정원준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